잠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마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마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내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마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내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안녕하세요. 자신감 향상을 위한 실행력 교육을 맡은 홍선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위주교육 컨설팅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과 관공서 등등의 리더십, 소통, 셀프 리더십, 자신감 향상과 동기부여 등의 과정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참 안 간다. 2021년은 길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시간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시절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또 어느 시절에는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기억할 일들과 새로운 경험이 많으면 그러한 경험을 늘여놓은 그 기억들로 인해서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기억할 경험들이 별로 없다면 일상의 일들이 매번 다른 일 없이 반복된다면 이 경험을 늘여놓은 기억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길게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것들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신나게 여행을 다녀오거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시절과 같은 젊음을 유지하고 또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새로운 경험을 만들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 참 좋은 말인데요. 여러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먼저 앞서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거나 지금과 다른 일들을 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일상은 자신감이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작을 열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죠. 최고의 무기는 자신감이다. 아무 상품이 없을 때도 또 MS-DOS로 성공을 거둘 때도 나는 이 자신감을 무기로 삼았다라고 말이죠. 크리스티앙 보베는 또 이런 말을 했죠. 자신감이란 모르는 것을 향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능력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삶에 자신감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용기는 시들어집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변화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열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하고 보다 새로운 경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간의 기억들이 경험으로 채워지면서 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느끼는 젊음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니 참 매력적이죠? 이 시간 저와 함께 자신감을 높이는 실행력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이는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감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나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란 무엇일까? 라는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자신감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거나 의지할 곳이 있다는 믿음, 자신이 바르고 적절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은 바로 자신감이죠. 여러분은 자신감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간단한 자신감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고 또 다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테스트에는 총 19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질문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몇 가지의 내용들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네라는 답변이 몇 개가 나오는지 이 수를 헤아려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이 있을 거예요. 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이 네인지 아니요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부터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응시한다. 2번, 나는 대개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크게 웃는다. 3번, 외국인이나 소수 집단을 놀리는 일은 나쁜 짓이다. 4번, 집에서 가끔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 편한 대로 생활한다. 5번, 나에게 어울리든 말든 나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다. 6번, 이따금 큰 소리로 엉터리 노래를 부른다. 7번, 손님이 갈 기색 없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해서 돌아가게 한다. 8번, 가끔 원칙을 들어서 상사의 말에 반박한다. 9번, 직장에서 이따금 회식을 갖도록 일을 꾸민다. 10번, 내가 터무니없는 고집을 필 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10번까지 문항 드려봤고요. 이제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11번은 슬플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실컷 운다. 12번, 노여움이나 근심을 오래 품고 있지 않는다. 13번, 축제에서 뒷전에 머무르는 일 없이 이 축제를 즐기면서 잘 마시고 즐긴다. 14번,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더라도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지킨다. 15번,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한다. 16번, 자신의 잘못을 잘 용서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와 같은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17번,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8번, 가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19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팔이나 옷소매를 건드리곤 한다. 자, 이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 질문 중에서 몇 개의 내용이 이거는 내 이야기야 라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나요? 자신감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한 8개에서 12개 정도 해당이 된다면 yes라고 대답을 하셨다면요. 자신감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 중에서 7개 이하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19개 문항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신감과 좀 약간 뻔뻔함, 그러니까 자만의 경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 주의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자신감 테스트의 문항들을 보면 그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지를 질문하는 것과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자신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 그리고 시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 또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의견에 집중하여서 행동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결정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일들에 도전했을 때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도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하는 열정이 생기고 몰입하는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자신감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감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자기 신뢰, 자신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감의 바탕은 자기 신뢰입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한 편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은 2002 월드컵 8강 경기 중에 명장면이죠. 이 스페인과의 접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승부차기 5회 중에서 3번의 골을 한국과 스페인이 모두 성공하면서 이날의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4번째 스페인의 키커에게까지 기회가 왔고 우리나라는 안정환 선수가 먼저 이 골을 성공시킵니다. 스페인의 4번째 키커인 호아킨은 그런데 부담감 때문인지 실축하게 됩니다. 이날 카메라에 잡힌 이 호아킨 선수의 눈빛이나 태도를 보면 누가 봐도 자신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는 이 눈빛이나 흔들리는 눈동자 이런 것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선수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결국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선수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은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축구의 승부차기는 이 골키퍼와 키커가 1대1로 만나는 순간이고요. 누가 봐도 골을 차는 이 키커에게 좀 유리한 순간입니다. 골키퍼가 공을 막을 확률보다 키커가 골이 날 확률이 더 높죠. 자신 있게 공을 찼다면 골키퍼가 그 공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저하면서 공을 차게 되면 골키퍼는 그 공의 방향을 알게 되고 골문은 막히게 됩니다. 골을 차기 전 이 4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골이 나고 싶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골인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말을 한다면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하고 싶다라는 말보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신감이 살아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스스로 믿고 행동하다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은 소심했던 사람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가수 마돈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의 꿈은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돈나. 누가 봐도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시죠. 데뷔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팝의 여왕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도 파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돈나의 타고난 성격이 자신감과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런 영향으로 몹시 소심한 성격이었죠. 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아버지는 곧바로 새어머니와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셨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죠. 마돈나는 어린 시절부터 또 피아노와 클래식, 발레 등을 배웠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다. 라기보다는 노력하면서 그럭저럭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인생을 바꾸어주는 일종의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무용 선생님이 그녀를 칭찬한 거죠. 너는 아름답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 라고 칭찬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마돈나는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회상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은 그럭저럭 실력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자신감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상상을 하게 되었고 또 뉴욕에서 댄서로 활동하는 자신의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용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팝의 여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돈나의 무용 선생님처럼 우리 주변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믿는 말을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올해 올림픽 경기에서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긴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는요. 승리가 거의 일본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동료들에게 해보자, 할 수 있다 라고 외쳤죠.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질 것 같았던 경기가 극적으로 승리로 뒤집어졌습니다. 양궁 선수 김재덕은 동료가 화를 쏘기도 전에 10점을 외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료는 10점을 쏘았죠.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세상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자신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소심함, 불안감 이런 단어들 떠올리시죠? 자신감의 반대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죠. 자신이 내린 결정은 왠지 잘못된 결정일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의 내린 결정은 또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물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늘 확신이 차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게 된다면 이 두려운 마음이 해결되지 못한 채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확신해 보세요. 자신감을 가지는 이 두 번째 방법, 자신감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많은 결정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뭐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곳에도 결정을 내리는데 고민하게 되죠. 저는 가장 심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입니다. 특히나 중국 음식점을 가게 되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게 돼요. 짜장면을 주문할지, 짬뽕을 주문할지, 이 고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늘 동일하죠. 짜장면을 주문하면 짬뽕이 생각날 것 같고, 짬뽕을 주문하면 짜장면이 생각날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래서 늘 물어봐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뭐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은 메뉴를 선택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반반 메뉴도 있어서 이런 고민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음식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짜장면을 주문하고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이 불안한 마음에 고민하게 되고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미래는 늘 불확실하다라는 걸 말이죠.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한번 느껴보세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 주문하고 짬뽕을 주문할 것을 하고 후회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보다 자유롭게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취업 공고가 난 회사에 이력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요. 어차피 떨어질 텐데 꼭 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도 면접관의 질문에 최상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우물거리다가 답변을 놓치기도 합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결단을 믿고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느낀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자신이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한다는 것은 그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자꾸 과거를 떠올리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보다 결정했으면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에 신뢰를 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자신이 가진 자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이 삶의 자체에서 불확실한 것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확신하고 실행해 보세요. 내 결정을 확신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와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됐습니다.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 인사 담당자가 먼저 희망 연봉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먼저 회사에서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을 이야기할까? 아니야, 그래도 좀 경력이 늘었는데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조금 높여서 110만 원
연봉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뭐 별 고민 없이 뭐 좋아요,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렇게 결정된 110만 원의 이 연봉을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희망 연봉을 말하기 전에는 먼저보다 조금 더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시한 연봉으로 협상이 되니까 조금 더 높게 불렀어도 가능했는데 내가 너무 적게 부른 거 아니야? 라는 후회가 들게 되죠. 이처럼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고 또 어찌 생각해보면 뭐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의 이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린 이 결정을 아쉬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위험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만 치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요, 큰 소리를 치기만 한다고 생겨나는 거는 아닙니다. 큰 소리를 친다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고 행동, 실행력을 통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반복했을 때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 우리는 잘하는 일을 하면 즐거움을 얻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한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코 자신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소소한 성공 경험들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겨나고 의욕적으로 일상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경험이 있으면 그 성공을 떠올리면서 비슷한 다른 성공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국어 시험을 잘 본 친구가 국어 시험도 잘 봤는데 문학 시험도 잘 볼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성공도 있고 또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부각하면서 자책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성공을 떠올리면서 미래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한다면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를 응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소소한 성공의 경험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 성공의 기쁨을 떠올리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성공의 경험들을 기억하는 분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공의 기쁨을 떠올리면서 더 많은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소소한 성공의 경험을 떠올리고 간직한다면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공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대로 작성해 보시겠어요? 저녁 8시 이후에 간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 나와의 약속에서 성공한 경험, 일주일에 한 권은 독서를 하기로 했는데 잘 진행을 해서 성공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봤는데 정말 맛있게 끓여졌다 라는 이 성공의 경험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수많은 성공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함께 내가 경험했던 작은 성공들은 무엇이 있을까 떠올리고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다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난 이후에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요. 나는 어떠한 성공 경험이 있고 나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 한번 떠올려보고 기억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소소한 경험의 기억들이 많아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소소한 성공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의 자신, 그리고 현재를 있게 한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고 과거를 들여다보거나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늘 실패하게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등학생인 철희 씨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학원 숙제를 합니다. 처음부터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높아갈수록 입시를 위한 수업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많이 알려주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처럼 수업이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된다면 나도 수업에 참여를 잘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수업만 골라 들을 수 있다면 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이 철희 씨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는 철희 씨는 학원을 또 찾게 되고 학원을 다니면서부터는 학원 숙제가 많아서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게 되었죠. 그때마다 철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이죠. 대학에 진학한 철희 씨는 솔직히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일지망으로 원하는 학과가 있었는데 합격선을 고려해서 이지망 학과에 지원해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막상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보니 본인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재수를 하더라도 일지망 이 학과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런 생각은 학과 수업을 도저히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철희 씨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학 생활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취업하면 그때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며 다짐합니다. 과연 철희 씨가 취업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잠깐의 소개였지만 이 철희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현재에 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늘 후회했던 철희 씨에게는 성공의 경험이 없어요. 반복된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 철희 씨는 일상에서의 기쁨, 만족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현재에 집중하면서 소소한 성공을 만들었을 때 생겨납니다. 소소한 성공의 경험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성공도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신뢰, 자신을 믿어라. 두 번째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확신해라.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늘려라 입니다. 결국 자신감은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을 높이는 습관으로 행복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든 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함을 지속할 수 있다면 자신감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죠. 과거에는 행복은 타고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행복은 누구나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행복 습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습관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 찾기. 두 번째, 나에게 하루에 1가지씩 선물하기. 네 번째,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하기. 5번째, 이웃에게 먼저 말 걸기. 6번째, 하루에 1번 크게 웃기. 7번째, 연락 끊긴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렇게 7가지 행복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행복 습관 중에서 몇 번이 가장 해볼만 하신가요? 모두 이 습관을 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저는 특히나 1번과 2번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찾기인데요.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늘 당연한 일인데 나에게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 좋긴 하지만 굳이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들이 많으면 일상이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다른 곳으로 좀 돌아서 힘들었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불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스만 제대로 탔어도 이렇게 힘들게 도착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화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면접 보기 직전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반면 버스를 잘못 타긴 했지만 면접 시간 전에 도착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면접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일상에서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일상에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릴 겁니다. 그럼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3가지를 떠올리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1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왕이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소소한 감사거리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다면 오늘이 더 의미 있는 그런 하루로 기억될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루에 1가지씩 선물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본인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소중한 나이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 싶죠.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이 스스로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면 더욱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의미를 준다는 거는 나를 칭찬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성공 경험을 가져보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커피 한 잔을 드시더라도 이 순간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가 졸지 않고 들었다. 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나에게 커피를 선물해 준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한 이 저녁 식사는 선물이다 라고 의미를 두시는 거죠. 순간순간 소소한 이 오늘의 성공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을 가져보시는 건데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 습관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거 있으신가요? 딱히 어렵지는 않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자신감 향상, 또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높여도 또 다른 한편에서 자신감이 뚝뚝 떨어진다면 이 자신감이 유지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이번에는 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미선 씨는 요즘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일상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입사 서류로 여러 기업에 제출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나마나 연락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다 보니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거죠. 인스타를 보면은 취업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소식들을 알리는 친구들의 사진들이 늘 올라옵니다. 이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의 일상을 보면서 미선 씨는 더욱 소심해집니다. 다들 취업해서 직장인이 됐는데 나만 직장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취업에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요소, 타인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좀 쉽게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인스타를 보면 모두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일상들을 소개하죠.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척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절망감만 늘어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이런 SNS를 보고 절망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SNS에는 행복한 순간을 올립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자신 없어하는 이런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람들은 없죠. 지금 다른 사람들의 최상의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과 본인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에는 여러분이 항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 할 교훈도 남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 타인과 비교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두 번째는요. 자신을 이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죠.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취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내가 인정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란 잘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생기는 것이 자신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면 노래에 자신감이 생기고 말을 잘하면 말에 자신감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자신감을 잃게 돼서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
자신감은 이 일이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이 자신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스스로를 믿는 신뢰와 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이런 것이 자신감이죠. 그렇지만 과시, 자부심, 자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는 일이나 능력과 관계가 있어서 능력이나 하는 일에 근거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의지해오던 이 능력이나 일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죠. 항상 일을 잘할 수 없고요. 항상 1등만 할 수 없어요. 이랬을 때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자존심, 자신감 이런 거는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겪거나 좌절을 겪어도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감 향상을 위한 실행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90대 10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삶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1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나머지 90%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늘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늘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더 많이 도전하고 열정적인 일상을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